간사님. 예, 장재원입니다. 제가 이분 좀 받았으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지금 그 시간도 10시가 다 돼가는데 여당 의원님들하고 국무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받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이배 의원이 질문했을 때 기업들이 사회적 이원에 맞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공정거래위원장이세요? 100번 양보해도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정말로 해먹기 힘들 것 같아요. 청와대 눈치 보랴.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 눈치까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수익률부터 좀 올리세요. 기금 관리나 좀 잘하고 기업들 지도 좀 하세요. 0% 수익률 창피하지 않습니까? 기금운용본부장부터 임명 좀 하고 이런 얘기 좀 하세요. 아, 우리 기업들이 이제 국민연금 눈치까지 봐야 됩니까? 이게 전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주말에 우리 대통령께서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연설 그리고 장하성 실장의 기자회견 말씀이 계셨어요. 또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그 일 하시길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암담하고 참 인식이 참담했습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오로지 오기와 독선밖에 남지 않았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 우리 부총리께서 인식에 동의한다 그러셨죠.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동의한다 그러셨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부총리님, 취업자가 늘었습니까? 5천 명 는 게 는 겁니까? 자, 고용률 늘었습니까? 15세 64세까지 고용률 올 7월 달에 몇 프로입니까? 67%죠. 작년 7월에 몇 프로였습니까? 0.2% 하락했습니다. 자, 상용 근로자 늘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타격받은 임시직, 일용직 23만 개 준 얘기는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가계소득이 늘었습니까? 5분위 잘 사는 사람 10% 늘었죠. 1분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소득이 늘었습니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늘었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은 망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성장률이 나아졌다고요? 첫 해 3.1%, 3%대 성장해보겠다. 그러더니 올해는 2.9%, 내년은 2.8%로 하락 전망을 하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런데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와 체감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자, 장하성 실장은 한술 더 떱니다. 최근 악화된 고용, 가계, 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게 말입니까? 옥입니까? 장 실장은 민생 현장을 전혀 모르니까 체감을 몰라도 단순한 통계조차 읽지 못한 난독증에 빠진 겁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기자회견 끝나고 청와대에서 소득주도 성장 비판은 이해 부족의 탓이다. 소득주도 성장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언론 안 보세요? 자, 경향신문입니다.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직격탄, 자영업 위기 중산층으로 번져. 경향신문이에요. 한겨레신문, 소득 격차 확대, 정부는 위기 감각과 총력 대응해야 된다. 거꾸로 소득 성장, 10년 만에 최악 양극화. 카드사 건물주 납세자에 떠넘긴 대책, 양극화 10년 만에 최악, 소득주도 성장 역주행. 자, 보십시오. 청와대는 신문 배달 안 됩니까?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도 청와대는 통계한테 화풀이 하고 있어요, 지금. 멀쩡한 통계청장 2년도 안 됐는데 바꿔버리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장. 최저임금 인상이 네. 90% 만족한 수준입니까? 그런 보고서 썼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네, 아닙니다. 자, 시장에서는 전부 쇼크인데 청와대에서는 오기, 불통, 독선.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부총리 이런 말씀하셨죠. 최저임금 인상, 그죠? 사회 안전망 구축, 소비 지출을 줄여서 실질적 향상. 요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거기 플러스해서 뭐 인적자원 투자까지도 자, 얘기라고 크게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향상됐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소득이 열악한 임금, 최저소득자들 전부 다 길거리에 내몰았습니다. 소비 지출을 늘려가지고
실질 소득을 향상, 소비 지출을 줄여가지고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비소비 지출 지금 몇 프로입니까? 비소비 지출. 소비 지출 줄이는 게 아니라 저 생활비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걸 예, 줄여서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월급 받는 사람들 비소비 지출이 몇 프로입니까? 비소비 지출, 연금이나 이자나 이런 거 따져보면 제가 20%입니다. 예. 100만 원 받으면 20%대가요. 쓸 돈이 없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그 다음에 실질적인 소득 향상 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래놓고 괜찮다, 우리 정책 기조가 맞다. 그러니까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띄워보세요. 고용 없는 저성장, 분배 실패와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커지는 디프레이션 우려 등 우리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르거나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기존 정책을 답습하면서 단기적 부양책에 매달리고 있다. 이 누구 말씀인 줄 아세요? 넘겨보세요. 영양제를 투여하는 식의 반짝 부양책보다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일반 국민과 기업의 체감 정도나 경기 지표를 보면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다. 이거 누구 말씀 같아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2015년 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영양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조에 또 붙는다면서요. 자영업자 대책 보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가 질의에 자영업자에게 7조를 붓는답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우리 다른 국민들의 세금을 투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식당에서 밥 사 먹고 그 세금을 또 자영업자들에 투자하는 이런 비시장 경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존경하는 그 권은희 의원님 말씀하실 때 소득 양극화가 일자리 양극화에서 기인됐다는 말에 동의하셨죠? 그런 요소가 있다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일자리는 주로 임금 취약계층에 타격을 준 거 맞죠? 이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주로 이 임금 취약계층에 타격을 준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 동의하셨죠? 예. 그럼 이들이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내몬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 소득 양극화는 일자리 양극화에서 기인됐고 이 일자리 양극화는 임금 취약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줬고 그 타격은 가장 큰 타격의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용의 문제를 분석했듯이 자, 부총리님, 이 취약계층, 임금의 취약계층이 실직한 거는 누가 뭐래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걷어내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내야 다른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핵심적인 이유를 걷어내지 못하고 그 부분을 수술하지 않고 아무리 여기에 좋은 영양제를 놔도 그거는 몰핀이에요. 비타민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게 벌어집니까? 결국은 이 부분, 가장 취약계층에 내몰린 이분들이 지금 실직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유, 30초밖에 안 남았네. 그 부총리님, 지금 이 인식을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의 목소리, 또 야당의 목소리, 국민들의 체감 전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정부에서도 내 정책 기조가 맞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겸허하게 이 목소리를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3년 6개월 남은 이 정부가 해야 될 방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